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박세라입니다. 얼마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한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한국의 한 등산로였는데 한 외국인 여성 화자 변경. 신나게 춤을 추자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중년 남성 아저씨, 다가와 그녀를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 남성은 주변의 다른 여성, 아줌마들까지 불러 모아 즉석 댄스 파티가 벌어졌죠. 이 상황은 매우 익살스러웠으나 사실 미국에서는 이처럼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데 어울려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을 찾아보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는 문화는 있지만 영상에서처럼 순간적인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 같이 춤판을 벌이는 상황은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하나의 단어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흥감지입니다. 한국은 흥이 많은 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조용하고 타인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는 민족으로 인식했기에 다소 어둡고 차분한 민족성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친분을 맺고 나면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고 넘치는 끼를 발산합니다. 특히 춤이나 노래와 같은 표현 방식에서 그 강도는 더욱 두드러지죠. 이러한 역동성이 집약되어 K-팝과 같은 문화가 탄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핵심 단어가 바로 흥이었습니다. 한국인이 흥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정말 타당한 진술이며 이 사실에 대해 외국인들은 모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미국 친구들과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을 때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나 그들이 내재된 끼를 표출해야 할 시점에는 진정으로 놀라운 흥을 보여준다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한국의 흥이 미국 흑인 문화의 역동성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문화와 흑인 문화는 물론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흥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역사의 깊이를 따져본다면 한국의 흥 역사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바로 한국인들의 흥 덕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흥은 일종의 치유의 기술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흥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람들은 K-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흥을 접하고 들으며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한국의 흥입니다. 해외에서 흥이라고 하면 단순히 신나는 기운이나 분위기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흥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역사의 뿌리가 매우 깊다고 합니다. 한 한국 전문학 교수는 한국의 흥은 특별하다고 설명하며 그 기원이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흥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사의식, 농경의식, 그리고 공동체 축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나 부여 같은 고대 국가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춤과 노래를 통해 흥을 나누는 행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종교 제사는 항상 진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양에서 교회 내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가스펠, 거스펄을 부르면서 시작된 역사이니 그 기간은 기껏해야 100여 년 남짓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대 시대부터 이러한 흥의 문화를 이어왔으니 그 역사의 깊이는 엄청납니다. 고대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흥은 더욱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향악과 소각이 발달하면서 집단적인 흥이 음악과 춤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시대는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억압적인 현실이 많았지만 그들은 해학과 풍자 그리고 놀이를 통해 억눌린 현실 속에서 해방감을 발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즐거운 흥으로 가스펠을 부르며 억압된 현실에서 해방감을 찾으려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그러한 문화적 해방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던 매우 빠른 문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 놀이와 춤 중 상당수가 고려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흥의 나라 그 자체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려 시대에 이라는 노래가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와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외국인으로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찾아 들어보면 그 선율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 노래 안에는 깊은 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사 중 얄라리 얄라 얄라숑 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오늘날 K-팝 가수가 이를 재해석하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을 정도로 흥이 넘치는 부분입니다. 이 흥겨운 가사가 그 옛날 고려 시대의 노래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인들은 이러한 역사 공부를 매우 흥미롭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역사가 짧고 자신의 근원적인 뿌리 역사를 보며 감동을 받을 만한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국의 깊은 역사를 탐구하며 감동하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저 역시 K-팝에서 접했던 얄라리 얄라 얄라숑이 알고 보니 고려시대 노래 가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역사가 단순히 깊다고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사람들이 이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한복을 입고 을 부르며 가수들은 얄라리 얄라 얄라숑과 같은 가사를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신나는 노래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놀라운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들어야 진정으로 놀랄 만한 내용인데 혹시 연등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는 퍼레이드 파라드라고도 불리죠. 이 장면은 미국인들의 눈에도 매우 익숙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주 자주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는 보기 어렵지만 미국으로 돌아갈 때, 즉 출국 시 공항 에어사이드 탑승동에서 이 퍼레이드를 항상 진행합니다. 이는 특정 기념일에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공항에서 상시적으로 옛 복장을 갖춘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 에어사이드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정말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 사극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공항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연주하는 노래와 연주는 사실 고려시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흥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특히 봄철에 등불 축제를 열며 춤추고 노래하며 행진하던 대규모 퍼레이드가 옛날에 열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신분의 벽을 넘어 함께 춤추고 즐겼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의 진정한 흥을 대표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입부에 언급했던 영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여자가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자 옆에 있던 아저씨와 아줌마가 다가와 춤을 춘 것 말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삼국시대에도 이처럼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보이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 이 사람들처럼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듣는 순간 이들의 한국인 DNA가 꿈틀거린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유쾌한 일입니다. 이렇게 흥은 많은 한국인의 몸속에 DNA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분명 흥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노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한국에서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흥은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폭발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시대에 한국의 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대단하게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대의 흥보다도 조선시대의 흥 문화에 더 큰 역사적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는 한국의 흥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며 말 그대로 K-팝의 시초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근 한 K-팝 다큐멘터리에서도 K-팝의 기원이 조선시대의 무용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소리부터 달춤, 풍물놀이 등 그야말로 축제의 향연이었습니다. 판소리는 조선시대 후기에 대표적인 흥의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판소리의 형식, 즉 한 명의 가수가 북장단에 맞춰 이야기 서사를 노래하고 연기하는 형태가 매우 독창적이고 영리하며 그 속에 슬픔, 분노, 웃음, 사랑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세 작품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 곡 중 두 곡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토록 해박할 수 있을까요? 의 내용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몬프를 아는 이유는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와 제이홉이 라디오에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한국어 학습용으로 들려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도 이처럼 오래된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 판소리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한국만큼 문화와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흥부, 싱푸라는 단어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심지어 그 이름에 흥싱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정도로 한국의 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흥부라는 인물은 가난하지만 노래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흥부자, 싱푸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힘들어도 웃고 살 수 있는 흥을 전파하며 큰 유행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흥이 폭발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풍물놀이는 생각보다 미국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제 또래들은 누구나 보며 잘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하이스쿨 뮤지컬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어린 배우들은 지금도 세계적인 유명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간에 풍물놀이 사운드로 만든 노래가 삽입되어 꽤 알려졌었습니다.
풍물놀이는 정말 신이 납니다. 한 농구팀의 공연에서도 풍물놀이 사운드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짧게만 들려드릴 수 있지만 정말 신이 나지 않습니까? 흥이 올랐다 는 표현처럼 이것만 들어도 저는 흥이 폭발합니다. 한국의 흥에는 민속놀이가 빠질 수 없습니다. 강강술래, 줄다리기, 널뛰기, 씨름 등 집단적인 흥을 유발하는 놀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 흥은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줄다리기, 그 죽음의 줄다리기 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의 흥도 많이 알려졌죠. 꼬마야 꼬마야 뭐하니 봤나, 둥글게 둥글게 같은 놀이 역시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민속놀이 중 이처럼 유명해져 전 세계로 퍼진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이는 이렇게나 널리 퍼졌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흥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사실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흥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 사이에서도 흥은 존재했지만 그 형태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조나 가곡을 이용하여 자연 속에서 시를 읊고 거문고나 가야금을 타면서 여유를 즐기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예술적인 가치로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대중적이거나 보편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대중적인 흥, 즉 아리랑이나 강강술래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대중적이었으며 이는 철저히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큰 힘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한국 문화의 힘이 바로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K-팝 노래를 듣고 자살을 시도하려다 멈추고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사람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K-팝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잠시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나는 춤추고 싶어. 노래가 내 몸을 절로 흔들어. 내 흥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계획한 것이 있다면 부서져도 괜찮아. 우리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자. 그냥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알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추락했을 때 어떻게 땅을 짚어야 안 아프게 떨어지는지 알고 있어. 이 가사는 코로나19가 심할 때 발표된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가사는 한국인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흥이 폭발하여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을 가사에 녹여냈고 동시에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 BTS의 Permission to Dance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깊고 특별한 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고 설명하는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심층 분석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흥싱 이 식기 전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흥이 넘치는 저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흥을 잃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은 흥을 DNA에 새긴 한국인들입니다.